안녕하세요. 구턴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 에드워드 헨리 EH카가 쓴 역사란 무엇인가 입니다. 역사란 무엇인가는 EH카가 캠브리지 대학에서 강의한 내용을 묶어 책으로 출판한 건데요. 오늘은 그의 강의를 기억하기 쉽게 6하 원칙을 따라가며 살펴보겠습니다. 친구 A가 친구 B와 다툰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니까 친구 A 말이 맞아요. B가 좀 심했습니다. 며칠 뒤에 친구 B의 이야기도 들을 기회가 생겼습니다. 근데 처음 친구 A에게 들었던 것과 내용이 좀 달라요. 처음 듣는 내용도 있고 내용 자체가 아예 다른 것도 있습니다. 3자 대면을 했습니다. 각자가 자기 변론을 하는데 듣다 보니까 좀 혼란스러워요. 분명 둘이 겪은 과거는 하나일 텐데 둘이 말하는 과거가 서로 다릅니다. 서로 말이 다르지 않도록 모두가 동의할 수 있도록 과거를 완전히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과거를 객관적으로 말하려면 크게 두 가지를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 객관적 서술. 둘째, 객관적 선택. 엔지니어들은 복잡하고 중요한 뭔가를 설계할 때 DFMEA라는 걸 합니다. DFMEA는 설계 결함으로 생길 수 있는 고장을 미리 엔지니어들끼리 모여 분석해 보는 건데요. 이때 엔지니어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주관적 언어를 최대한 객관적인 엔지니어 언어로 바꿔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서술하려고 합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손잡이 위치가 너무 높다. 손잡이가 지면에서 1.8m 위치에 장착되어 있다. 램프가 너무 밝다. 램프 빛의 세기가 8룩스이다. 와이프가 크게 소리를 질렀다. 와이프가 몇 데시벨로 말을 했다. 남편이 흥분했다. 남편의 심박수가 몇 BPM이다.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서로 이견이 없죠. 근데 누가 과거를 이렇게 말하고 쓸 수 있죠? 한편 엔지니어들이 완벽한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서술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설계와 관련된 그 어떤 사실도 누락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펑션 모델링이란 걸 그려서 설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나열하고 그것들 간의 상관관계를 객관적인 엔지니어 언어로 빠짐없이 서술합니다. 보시면 공기, 온도, 먼지까지 고려할 정도로 그야말로 쓸 수 있는 건 다 쓴 걸로 보여요. 하지만 이렇게 썼다고 해서 정말 빠짐없이 모든 걸 다 기술한 건 아닙니다. 중력이 빠졌어요. 양자의 움직임도 빠졌고요. 작업자의 심리 상태도 빠졌네요. 작업자의 심리 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그날 작업자가 입은 속옷 색깔도 기술하지 않았네요. 이처럼 진정 완벽히 객관적으로 무언가를 서술하려면 우리는 과거의 사실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기술해야 하는데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자, 이제 역사로 돌아와 봅시다. 역사란 무엇인지 6하 원칙에 의거해서 하나씩 생각해 봅시다. 역사는 누가 기록했나요? 역사가가 기록했습니다. 역사가는 무엇을 기록했나요? 과거의 사실, 즉 역사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역사는 언제 기록했나요? 역사는 역사가가 살던 현재 시점에 기록한 것입니다. 6하 원칙에 의거해서 역사를 분석해 보니 역사가 좀 다르게 보입니다. 아마 객관적인 과거의 어떠한 사실 그대로가 있긴 할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 그 과거에 대해서 기록하려는 순간 이 객관성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어느 누가 그 당시 상황을 완전히 객관적인 엔지니어 언어 같은 걸로 기술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당시의 미세먼지 농도나 양자의 움직임, 그날 행인 삼은 주머니에 뭘 넣고 있었는지 같은 사실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기술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위대한 역사가가 역사를 기록한다고 해도 완벽히 객관적인 기록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쓰는 언어로 과거의 사실들 중에서 기록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사실을 선택해서 기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역사가는 어떤 사실을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선택할까요? 따지고 보면 역사가도 어떤 시대 속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역사를 쓰고자 하는 그도 이미 역사 속의 한 인물이고 그가 존재하는 시대에 속해 있고 어느 계급과 직종에 속해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따라서 그가 쓴 역사
역사는 어느 역사 속에서 쓴 역사이기도 하고 어느 시대에 쓴 역사이기도 하고 어느 계급이나 직종에 속해 있는 사람이 쓴 역사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는 본질적으로 역사가의 마음을 통과한 굴절된 기록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육하 원칙에 의거해서 아까 생각해본 역사를 조금 더 상세히 분석해보죠. 누가? 역사는 역사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무엇을? 역사는 현재의 역사가가 기록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선택한 과거 사실의 일부입니다. 언제? 역사를 기록한 역사가도 어느 시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 자신의 시대에 얽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예전에 과거에 어떤 객관적인 원인이 있고 그래서 현재 이런 모습이 결과가 되었다고 기록한 게 역사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학교에서 가르치는 역사는 무조건 틀림없이 객관적으로 검증된 사실만을 적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 역사라는 것이 과거에서 현재로의 일방적인 흐름도 아니었고 객관적인 사실만을 기록한 것일 수도 없었습니다. 현재의 역사가는 과거의 역사 사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현재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요? 과거의 역사 사실은 현재의 역사가에게 대답합니다. 과거 사실 중에 이런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과거의 역사 사실이 현재의 역사가에게 묻습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현재가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의 역사가가 과거의 역사 사실에게 대답합니다. 과거에 그 일이 있은 후로 현재는 이런 모습과 저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역사가와 역사 사실, 현재와 과거는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역사에 대한 첫 번째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는 역사가와 역사 사실들의 끊임없는 상호작용,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다. A와 B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 사이에는 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A는 그 산을 동쪽에 있다고 해서 동산이라고 불렀고 B는 그 산이 서쪽에 있다고 해서 서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산은 하나인데 산 이름이 두 개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 역사도 그렇지 않나요? 역사가가 어디에 있는지, 역사가가 역사 속 인물들을 어디서 바라본 것인지에 따라서 역사도 완전히 다르게 써지지 않을까요? 이번 장에서는 육하 원칙 중 어디서의 관점에서 역사를 좀 분석해보죠. 사실 역사가도 그냥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도 우리처럼 역사의 거대한 행렬, 그 어느 한 부분에서 그냥 터벅터벅 걷고 있는 한 개인입니다. 즉 역사가도 역사의 일부인 것이죠. 역사의 일부인 한 개인이 역사 행렬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 그가 생각하고 말하고 쓴 모든 것은 행렬 속 어느 한 지점에서 한 것일 뿐이죠. 행렬 속에서 그가 걷고 있는 그 지점이 그가 과거를 바라보는 관점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의 국적이 어딘지, 그가 노동자인지 자본가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돈이 많은지 적은지, 신분이나 지위가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 그의 관점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가 쓴 역사 역시 그 관점에서 쓴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역사를 읽을 때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가도 한 시대의 사회 속에서 입장을 갖고 있는 개인이다.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평가하려면 그걸 쓴 역사가의 입장을 파악해야 한다. 이번에는 역사가가 기록한 역사 속 인물들을 살펴보죠. 역사는 얼핏 보기에 위인들의 이야기로 보입니다. 그 위인들은 단지 천재성을 가진 개인일까요? 생각해보면 그들이라고 해서 우리와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첫째, 위인들도 한 사회 속의 개인입니다. 위인들의 위대한 업적도 그의 사회적 배경을 연구하지 않고는 왜 그런 일을 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그 일을 해냈는지를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둘째, 많은 역사적 운동을 보면 거기에는 위인만 있는 게 아니라 그의 생각에 동의하고 따르는 다수의 추종자가 있습니다. 아무리 위인이라도 한 사람의 불만이 그 시대를 바꿀 수는 없겠죠. 그 생각에 공감하는 다수의 지지자, 추종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보면 위인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사람이 아니라 같은 시대에 살던 다수가 지지할 만한 생각을 표현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위인은 한 사람의 탁월한 개인이기도 하지만 그 시대의 중요한 사회 현상이기도 하고요. 개인으로서는 해내기 힘든 위대한 업적을 달성한 사람이기도
사람이기도 하지만 자기 시대 의지를 표현하고 완성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육하 원칙의 어디서 관점에서 살펴본 역사를 조금 더 자세히 정의해보죠. 역사를 쓴 역사가도, 그 역사가가 쓴 역사 사실 속 위인들도 완전히 독립된 개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그 시대의 사회 속에 존재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역사가와 역사 사실들의 상호작용, 현재와 과거의 대화는 단순히 개인적인 상호작용이나 대화가 아니라 오늘의 사회와 어제의 사회가 나누는 상호작용이자 대화였던 것입니다. 역사가가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어느 시대의 사회 속 인물입니다. 사회 속 그의 위치를 생각하면 그가 쓴 역사도 보편, 객관적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에는 객관성이 없는 걸까요? 과연 역사는 어떻게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한편 역사에 이런 속성이 있다 보니까 이걸 악용하려는 사람들도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역사는 원래 객관적일 수 없는 학문이라고 하면서 역사와 과학을 분리하려고 했어요. 그들 말에 따르면 과학은 보편적이고 객관적이어서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진리를 추구하는데 역사는 특수하고 주관적이어서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니까 거기에는 보편적인 진리 같은 게 없다는 겁니다. 만약 그들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납득시키는데 성공하면 이제 그들은 곧장 이런 논리를 폈습니다. 아유, 그땐 어쩔 수 없었죠. 다들 못 먹고 사니까. 요즘 와서야 뭐 독재니 부정선거니 하는데 그땐 그런 걸 따질 겨를도 없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 나라는 참 미개했었죠. 솔직히 말이 났으니 말이지 침략이니 뭐니 하는데 이 나라 근대화가 다 누구 덕분입니까? 오히려 우리한테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역사와 과학을 분리하려는 사람들의 의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계급 분리. 두 번째, 지배계급의 정당화. 첫째, 계급 분리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역사와 과학은 서로 다른 영역이라는 거예요. 역사처럼 주관적이고 특수하고 해석이 필요한 영역은 지배계급의 영역이고 과학처럼 객관적이고 보편적이어서 누구나 똑같이 적용되는 영역은 일반 계급, 노동자 영역이라는 논리입니다. 두 번째로 지배계급의 정당화 논리는 이렇습니다. 역사는 과학처럼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영역이 아니라 특수하고 주관적인 영역이니까 지배계급이 어떤 일을 하건 그 당시 상황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고, 아니 오히려 그게 최선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무슨 악행을 저지르건 그걸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시점의 특수성, 주관성을 들어서 지배계급의 행동을 정당화해버리니까요. E.H. 칸은 이런 의도를 간파하고 그들의 주장을 하나씩 논박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그들의 주장과 E.H. 칸의 논박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역사가 어떻게 객관성을 확보하게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역사가 과학이 아니라고 하는 의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역사는 특수한 것을 다루고 과학은 객관적인 것을 다룬다. 역사가가 특수한 것을 다루긴 하죠. 그런데 역사가의 관심은 특수한 것 하나가 아니라 여러 특수한 것들 안에 있는 일반적인 것이죠. 역사가는 일반화를 이용합니다. 둘째, 역사는 교훈을 가르치지 않는다. 역사의 일반화로 이끌어낸 결론이 바로 교훈입니다. 즉 어떤 일련의 사건들에서 이끌어낸 교훈을 다른 일련의 사건들에도 적용하면서 과거와 현재를 더 깊이 이해하려는 것이죠. 셋째, 역사는 예언을 할 수 없다. 역사의 일반화를 통해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는 특정한 예언은 못하지만 과거에도 그랬듯 우리도 살면서 한 번쯤은 어떤 일을 겪게 마련이란 걸 알 수 있고 그 일을 겪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역사의 일반화를 통해 얻은 교훈으로 미리 알 수 있는 것이죠. 넷째, 역사는 필연적으로 주관적이다. 과학은 객관적인데 역사는 주관적이란 말인데요. 과연 역사가 주관적이기만 한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한 역사가가 역사를 썼습니다. 그 역사는 주관적이었습니다. 그의 생각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었고 그래서 그가 쓴 역사도 주관적이었습니다. 다른 한 역사가가 그 역사가가 쓴 역사를 읽고 그 역사에 동의하거나 반대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관점에서 역사를 썼습니다. 그 다음 역사가는
역사는 앞선 역사가들이 쓴 역사를 모두 읽고 또 역사를 썼습니다. 자, 이렇게 앞선 역사가들이 쓴 역사를 읽고 그 다음 역사가가 역사를 쓰면 쓸수록, 다시 말해 역사가의 주관적 서술이 겹쳐지면 겹쳐질수록 역사는 점점 객관에 가까워져 갔습니다. 즉, 역사는 여러 역사가들의 주관적 서술을 거치면서 객관에 가까워졌던 것이죠. 다섯째, 역사는 종교, 도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과학과 구별된다. 역사가나 과학자가 조심해야 할 조커 카드가 두 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이라는 조커 카드고요. 다른 하나는 우연이라는 조커 카드입니다. 요즘 진지한 이야기나 토론하는 자리에서 덜어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사에도 종교를 믿는 유실론자들이 많아. 천재적인 과학자들 중에서도 종교가 있는 사람이 많았대. 그런데요, 진지한 과학자라면 질투가 나거나 삐져서 자기 마음대로 물리법칙을 바꾸는 신을 진지하게 믿을 수는 없겠죠. 뭐만 연구하려고 그러면 신이라는 존재가 그날 기분에 따라서 물리법칙을 막 자기 마음대로 바꿔서 적용해버리니까요.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지한 역사가라면 인간사에 일일이 개입해서 아우 쟤들은 꼴보기 싫어, 너는 좀 마음에 들어, 영광과 승리를 너에게 주마 하는 신을 진지하게 믿으면서 역사를 쓸 수는 없습니다. 과학자나 역사가나 무엇을 연구하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서 이건 그냥 신이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도무지 연구에 진전이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연구가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그냥 우연으로 치부하고 자꾸 넘어가도 역시 연구에 진전이 없을 겁니다. 그 우연조차도 폭넓은 패턴에 합치될 수 있게 설명하는 게 그들의 일이자 능력인 것입니다. 역사나 과학 모두 종교나 우연을 조커 카드처럼 사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신의 뜻이라서 누군가 부도덕해서 우연히 일어난 어떤 일 때문에 자꾸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넘어가면 과학이나 역사 그 어떤 학문에도 진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하나씩 논박하다 보니까 역사는 과학과 다르기보다는 오히려 닮은 점이 더 많지 않나요? 사실 과학자나 역사가나 둘 다 운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운동이란 무엇인가요? 운동은 비교입니다. 과학자는 사물간의 위치 변화를 비교해서 운동을 연구합니다. 역사가는 사건 간의 조건 변화를 비교해서 운동을 연구합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하는 절대적 좌표계는 무너졌습니다.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절대적 도덕 기준도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하는 건 절대적 기준 속에서가 아니라 서로 간의 연관 속에서 운동을 이해하고 규정하려는 시도입니다. 역사가나 과학자나 둘 모두 인간 환경을 더 잘 이해하고 지배하려는 같은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역사는 크게 두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객관성을 확보합니다. 첫째, 여러 역사가가 쓴 주관적 역사의 중복을 통해서. 둘째, 특수한 사건들 속에 있는 공통적인 것, 일반적인 것을 찾으면서. 다시 말해 역사의 일반화를 통해서. 이제 육하 원칙의 마지막 왜입니다. 역사에게나 역사가에게나 이 왜라는 질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역사가는 역사를 왜 쓸까요? 그리고 우리는 역사를 왜 배우는 걸까요?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 우선 역사가가 역사를 어떻게 쓰는지 그 과정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역사가는 역사를 쓰면서 끊임없이 왜?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는 왜 그랬을까? 왜 거기서 그 일이 일어났을까? 왜 하필 그때 그 일이 일어났을까? 역사가가 어떤 사건을 연구할 때는 끊임없이 이 왜?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최대한 다양한 원인들을 수집합니다. 그렇게 다양한 원인들이 수집되면 그는 단지 그것들을 나열만 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진짜 그 사건이 일어나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기여한 궁극적인 원인을 찾으려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그 사건의 궁극적인 원인을 다른 사건들에게도 적용해 보면서 그것이 일반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지도 검토할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가는 원인을 다양화할 뿐만 아니라 단순화도 하는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연구를 진전해 나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역사 일반화의 결론이 무엇일까요? 가령 어떤 역사가가 수많은 전쟁을 연구하고 이런 공통점을 발견했다고 합시다. 이념이 아무리 훌륭해도 전쟁은 참혹하다.
이 일반화는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그래서 결론이 뭘까요? 아마도 이런 게 아닐까요? 이념이 아무리 훌륭해도 이제 우리 서로 전쟁은 하지 말자. 이렇듯 역사 일반화의 결론은 결국 교훈으로 연결됩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고 거기서 배운 것을 다른 사건에 적용해 봐도 역시 유용합니다. 이 역사의 일반화는 과거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적용해도 역시 유용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유용한 지침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일반화이고 교훈이고 객관이며 예언입니다. 어떤 사람의 역사관을 살펴보면 그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할지 예언할 수도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엄청나게 많은 유태인을 학살했습니다. 그들은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서 어떤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들이 얻은 교훈이 무엇인지는 그들의 역사관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령 그들이 정말 진심으로 뉘우치고 앞으로 절대로 그런 학살을 다시는 해서는 안 되겠다는 교훈을 얻었다면 아마 이런 반응 아닐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 놓고 또 그럴 거잖아요. 아니에요. 진짜로 안 그럴게요. 에이, 세월이 지나면 또 잊을 거잖아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첫째로 진짜 죽고 죽어도 절대 잊지 않도록 저희 후손들에게 이 부끄러운 과거와 거기서 배운 교훈을 계속 가르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교훈을 잊지 않도록 매년 전쟁 발발일에 저희가 희생자분들께 묵념과 사과를 드리면서 뉘우치겠습니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시간이 지나면 과거를 잊고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것을요. 이 역시 역사의 일반화를 통해 얻은 교훈이죠. 그래서 저희는 매년 진심이 담긴 사과와 추모를 하고 역사에서 배운 이 교훈을 잊지 않도록 역사 교육도 계속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절대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 정도라면 정말 앞으로 다시는 그 가슴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할지 한번 예언해 볼까요? 지난번에 사과도 했고 돈도 다 드렸잖아요. 그게 왜 자꾸 꺼내는 거예요? 그들은 기회가 된다면 같은 짓을 또 할까요? 안 할까요? 아마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야, 또 해 그냥. 저번에도 한번 해봤는데 그냥 돈 한번 주고 사과 한번 하면 그냥 그걸로 끝이야. 야, 이게 꿀팁이 뭔지 아냐? 시간을 끌잖아? 사람은 죽기 마련이고 지난 일은 잊혀지기 마련이지. 이게 우리가 역사의 일반화를 통해서 얻은 교훈이다 이거야. 이제 몇 안 남았어. 나중에 어쩌면 저들 중에서 왜 이렇게 끝난 일로 자꾸 이러냐면서 오히려 우리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막 나타나서 책도 쓰고 그럴지도 몰라. 진짜 기가 막히네. 근데 실제로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죠. 이쯤 되면 인류는 과연 옳은 방향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게 맞을까?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서도 지금 잘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진 건 아닐까? 인류는 과연 진보하고 있는 게 맞을까? 하는 회의감이 듭니다. 우리는 진보하고 있는 게 맞을까요? 진보라는 게 대체 무엇일까요? 어디로 가야 올바른 방향일까요? 사실 진보는 하나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진보하고 있다는 믿음은 인간이 발전할 수 있는 존재라는 믿음입니다. 그 진보는 절대적인 기준이나 방향을 향하는 일직선이 아니고 비록 비틀비틀 거리지만 그 어딘가에 있을 성숙한 인간이라는 방향을 향해서 끊임없이 수정하며 전진하는 불완전하지만 형성 중인 것입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옳다 하는 독단, 착각에 빠지지 않는 역사의 객관성. 그 역사의 객관성은 우리가 완전히 객관적일 수 없다는 걸 인식할 때야 얻을 수 있습니다. 역사가가 그 사실을 인식하고 현재의 속박된 위치를 넘어 미래를 바라보며 과거를 다룰 때 비로소 객관적인 역사가 쓰이는 것입니다. 역사가는 역사를 쓰면서 왜? 라는 질문 끝에 어디로?를 질문합니다. 역사를 왜 기록하냐고요? 역사를 왜 배우냐고요? 한 역사 선생님의 말을 같이 들어보시죠. 역사가는 역사를 통해 얻은 교훈을 미래로 전달합니다. 과거와 현재라는 상상의 벽이 허물어지고 미래까지 쭉
뻗은 역사가의 시선은 교훈이라는 빛으로 시간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관념의 축이 깨어지고 인류 세대 전체가 역사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는 과거와 현재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가 아니라 역사란 과거의 사실들과 서서히 등장하고 있는 미래의 목적들 사이의 대화입니다. 역사는 그 본질상 변화이며 운동이며 혹은 진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